안 하던 성관계를 다른 여성과 하기 때문에 욕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치밀한 남자의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벨벳 양복을 입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빨간 넥타이와 벨벳 양복으로 좀 내봤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캐롤이 잘 안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리마다 캐롯이 아니죠, 캐롤. 캐롯은 당근이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업되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잠잠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연말에 뉴질랜드를 갈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영상도 기회가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벨벳을 입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연말도 있지만 이렇게 좀 멋을 부리죠. 안 하던 옷을 입고 멋을 부리고,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분들이 좀 의심이 생기시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외롭고 하니까 연말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좀 로맨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불륜 사건도 좀 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크리스마스인데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연말인데도 뭐 외모에 신경 쓰면서 일을 하러 가야 되고, 특히 요즘 송년회다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때 여자의 촉으로서 이거 송년회가 아니라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바람피는 남성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런 징후들을 보인다 베스트 5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입니다. 집에 오면은 뭐 게임하거나 TV 축구 보거나 아니면 소파에 눕거나 빈둥거리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휴대폰 잠금 같은 거는 세상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놨네. 이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궁해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도 이미 증거를 인멸한 후니까 보여주겠죠? 뭐 어떤 여성인 것 같은데 카카오 대화가 갑자기 맥락 없이 붕 떠있다. 그럼 삭제한 거죠? 또 갑자기 주말에 밤늦게 전화가 왔다. 그런데 통화 이렇게 찡 뜨면 이름 나오죠? 이름 나오는데 뭐 박 부장님, 김 과장, 고등학교 동창 이름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불륜하는 상대 여성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할 리는 없죠. 뭐 걸려온 이름이 남자 이름이거나 박 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은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려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오히려 인터넷 검색 기록, 특히 네이버 예약 목록이나 뭐 카카오 맵, 네이버 맵, 지도 검색 내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는 뭐 이런 검색 기록까지 지울 생각은 못 하는데요. 나랑 간 적도 없는데 이 데이트 코스를 검색하고 앉아있다, 뭐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검색하고 있다, 또 거기 간 지도가 나온다. 그 경우 캡처 잘 하시고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불륜, 상간녀 소송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예약 내역으로 러브 호텔, 모텔, 이런 숙박 예약 내역도 있었습니다. 요즘 증거들은 거의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불륜 두 번째 증후는 외모 관리입니다. 외모라는 게 이런 헤어스타일, 저는 이번엔 다운펌을 안 했는데 남자들 막 다운펌을 하고 머리에 파마를 한다, 갑자기 뭐 이런 벨벳 양복 입고 메이커, 무슨 몽클레어 잠바를 사이 입어야 된다는 둥, 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신경 쓰고 있다. 이러면 외도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MZ들 사이에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파마를 한다, 뭐 이런 유행 도는 얘기가 있던데요. 남자든 여자든 호감 가는 이성이 생기면 외모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죠. 평상시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그냥 다니고 옷차림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남성이 갑자기 헤어스타일, 옷, 패션, 속옷까지 신경 쓰고 있다, 향수를 뿌리고 앉아있네, 여러분 외도일 가능성이 크겠죠. 불륜 증후 세 번째는 불륜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바빠진 회사입니다. 물론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고 출장도 잦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갑자기입니다. 워라밸 있는 직장에서 칼퇴가 나는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 회사 일을 핑계로 상간녀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회사 외에도 골프 약속들을 막 잡고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출장들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집에 안 붙어 있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다면 불륜, 외도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번째 불륜 증후는 이거 19금이 될까요? 부부관계입니다. 원래 관계를 자주 갔던 부부인데 관계가 확 줄었다. 오히려 반대로 소위 섹스리스, 성관계 거의 안 하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성관계,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빈도수가 올라갔다. 뭐든지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건 좋지 않죠. 부부관계를 정기적으로 자주 갔던 부부가 갑자기 부부관계가 없어졌다면 상간녀와 관계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는 부인하고 관계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부관계가 없었다가 부부관계를 늘려서 갑자기 하기 시작하다면 안 하던 성관계를 다른 여성과 하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치밀한 남자의 경우는 들키지 않으려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연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관계, 부부관계를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성인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초기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사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인지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불륜의 징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우픈 얘기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는 경우입니다.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거나 선물 같은 거 사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선물을 사온다거나 슬프지만 잘해줘도 의심을 해야 되나요? 예, 항상 키포인트가 있죠. 갑자기라는 겁니다.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한다면 의심해볼 만하죠. 이것은 자신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픈 얘기지만 죽었던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외도하고 있지만 이혼하기는 싫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두고서 이혼하는 거는 원하는 남자들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연애 감정을 즐기고 그 되살아나는 연애 감정을 집에서 전업주부거나 아니면 맞벌이더라도 애들 엄마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상간녀한테 산 선물을 모양과 색깔 조금 다른 걸로 사온다거나 상간녀한테 꽃 사는 김에 와이프한테 꽃도 사고 상간녀한테 사랑한다 달콤한 말 했던 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본처한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놔두고서 말하는 것도 연애 초기,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면 쪼쪼쪼 제비같이 말을 부드럽게 잘하죠. 그런 게 남아서 부인한테 하는 것이죠. 아내분들은 이 경우 남편이 인간 됐네. 다시 나의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났나? 이렇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슬프게도 불륜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부인한테 잘하던 남편, 부인한테 잘한다는 남편을 보면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밖에서 연애 감정을 되살리고 집에 와서 부인을 상간녀 대하듯이 같이 대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안 하던 거하고 갑자기 바뀌면 불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바람핀다, 불륜한다는 게 의심된다면 남편한테 갑자기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는 등 추궁하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증거들을 인멸하고 더 철저히 비밀리에 상간녀를 만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부분 F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증거 수집, 잘못했을 경우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거 수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서 상간녀 소송해서 남편과 바람핀 여자를 응징할지는 다른 영상들 참고하셔가지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상간남 상간녀 불륜 증거 수집 영상도 설명드렸고 이혼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노하우들을 있고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경우 외에도 또는 이 5가지 경우인데도 불륜이 아닌 경우도 있고 불륜인 경우도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위 번호로 상담 주시고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 잘 보내시고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